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기침. 일시적인 기침은 괜찮지만 기침이 장기화되고 여러 증상까지 동반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기침과 여드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기침과 여드름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 다양한 원인의 기침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기침과 여드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침 그러면 호흡기 질환 이렇게 생각하죠. 여드름 그러면 피부과 질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침 호흡기 질환 맞죠. 여드름도 피부과 질환 맞아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서 기침과 여드름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침 나는 현상과 여드름이 나타나는 현상이 원인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같은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침 나는 것을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해주면 여드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드름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 그 여드름을 치료해 줬더니 기침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기침이 치료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침과 여드름입니다. 의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의학적으로는 그 깊은 원리를 따져보면 또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기침의 종류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장육부와 관련된 기침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기침은 물론 폐에 속하죠. 호흡기 계통에 속해요. 그러나 다른 장부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심해라고 해서 심장과 연관된 기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이 붉은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코끝이 뾰족한 사람들이 심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이 가슴이 나온 사람들 또는 가슴이 유난히 쑥 들어간 사람들, 함몰되어 있는 사람 있죠, 이 가슴이. 이런 사람들이 또 심해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해라는 게 있습니다. 심해와 소장해는 또 연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대장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방광해라는 게 있습니다. 삼초해라는 게 있고 담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침은 폐와 연관이 많죠. 호흡기 계통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오장육부와 다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 말하자면 오장육부해는 아무리 폐 쪽을 치료해줘도 낫지가 않아요, 증상이. 기침이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심해의 특징과 치료법을 말씀드리면 심해는 가슴이 들어가거나 가슴이 나오거나 얼굴이 붉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기침을 한다. 이러면 일단 심해로 볼 수가 있어요. 가슴이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슴이 약간 나온 새 가슴이 있죠. 반대로 가슴이 함몰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 수술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에 기침을 한다 이러면 심해로 보고 길경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의 집이 가슴이 약간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심장이 제 역할을 하고 심장이 처진 거거든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가슴이 나오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해의 특징은 기침할 때 자꾸 방구를 낍니다. 이럴 때는 작약 감초탕이라는 것으로서 기침을 치료합니다. 작약 감초탕은 작약하고 감초인데 전혀 기침에 대한 호흡기에 대한 약이 안 들어갔는데 기침이 치료돼요. 대장해는 기침하면서 대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기침하면서 소변이 찔끔 나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변이 찔끔 나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석주 우열탕을 쓰면은 대장해가 치료가 됩니다. 방광해는 기침하면서 소변이 찔끔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복령 감초탕입니다. 만약에 기침을 하면서 여드름이 나서 이런 사람이 그냥 복령 감초탕을 쓰면 여드름이 같이 치료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드름의 치료를 보겠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관점이냐면 오장육부 해의 기침의 관점에서의 여드름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드름의 치료가 자음 강화라고 해서 자음 강화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음이라는 거는 물을 쳐준다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빨갛게 여드름이 올라와요. 근데 보니까 하관이 쪽 빠졌어요. 가슴은 새 가슴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자음 강화를 시키면 여드름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상방풍탕. 요건 뭐냐면 여드름이 나는데 끝이 골마요. 창절이라고 해서. 왕여드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예. 연교산이라는 것은 이마 쪽으로 등 쪽으로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승양조경화는 요 턱으로만 여드름이 많이 나요. 근데 턱도 요 밑에까지 다 여드름이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자궁과 연관돼요. 그래서 승양조경환입니다. 조경, 경락, 월경 이걸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음강화탕 이거 있죠? 여드름 치료되지만 기침도 치료가 되거든요. 이 연교산요, 이게 어깨가 아파요, 특징이. 기침도 치료돼요, 이게. 여드름도 치료되지만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침과 여드름이 연관이 많아요. 지금 기침을 하는데 오장육부해의 관점에서 기침을 말씀드렸고 이 오장육부해뿐만 아니라 자음강화탕이라든지 연교산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면 기침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여드름까지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원인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드름도 생기고 기침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침과 여드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기침과 여드름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이 여드름과 기침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네.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20대 중반의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20대면은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용에 상당히 예민하죠. 근데 이분이 내원한 것은
기침을 3개월째 하는데 영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그러고 이러는데, 더욱 고민인 것은 여드름이 자꾸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따로 치료하고 기침 따로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이 여드름과 기침이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도 치료되고 여드름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한방적인 약을 투여하니까 두 가지 다 좋아졌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20대 남성 환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85, 65kg니까 마른형이죠. 근골이 위주로 생긴 그런 사람인데, 관골이 나왔고 얼굴이 붉으면서 입술이 유난히 붉고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랐다는 것은 내열이 있다는 뜻이고, 관골이 더군다나 붉고 입술이 붉다는 것은 음어 화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썹이 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가슴이 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슴이 너무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꺼져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데, 이 남성은 가슴이 꺼진 것이 특징입니다. 털이 많고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꺼진 것을 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여드름과 기침을 치료한 것인데요. 네, 오늘 주제가 여드름과 또 기침인데요. 먼저 기침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긴 모습 중에서도 가슴이 들어간 함몰된 특징, 또 얼굴이 붉으면서 눈썹이 진한 거, 또 살이 안 찌는 거, 이런 것으로 보아서 심해로 본 겁니다. 심장해. 이것은 길경탕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던 기침이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 여드름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침도 치료됐으니까 여드름까지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드름은 어떤 치료 방향으로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드름은 이제 대개 이 사람 같이 말랐고 관골이 붉고 입술이 붉고 눈썹이 진한 이런 사람들은 내열에 의해서 화가 솟구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으로 보고 치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이런 형을 음이 부족하고 화가 많은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을 돋구고 자음시키는 거죠. 화를 꺼주고 강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자음시키고 강화시키는 자음 강화탕이라는 것을 투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 기침과 여드름 외에도 그 밖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까? 네. 기침도 중요하고 여드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이 허리가 자꾸 아프다는 것입니다. 수족이 냉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재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여드름이 몹시 심했고 간혹 식은땀도 흘린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드름과 기침을 따로따로 치료하지 않고 함께 치료한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얼굴이 붉으니까 심장과 연관돼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슴이 함몰된 것은 심장이 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심해로 판단하고
길경탕을 투여한 것인데 그렇게 고생하던 기침이 치료된 것입니다. 또 여드름을 보면 여드름도 재수할 때 신경을 많이 쓸 때 심했다는 거. 또 이 사람이 마른 형이라는 것은 내열이 심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거. 입술이 붉은 거, 또 관골이 붉은 것으로 보아서 음이 허하고 화가 솟아올라서 여드름이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음 강화탕이라는 약을 투여해서 자잘한 것까지 올라오는 자잘한 것까지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성은 혈과 연관된다. 혈과 연관된다는 것은 생리와 연관된다. 자궁과 연관된다. 또는 생리불순이 있으면 머리가 빠질 수가 있다. 탈모가 될 수가 있다. 폐경이 빨리 되는 사람은 머리카락도 빨리 쉬고 탈모도 그만큼 많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혈이 영화를 누리게 해주면 탈모 현상도 막아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막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좀 다르게 봅니다. 남성은 콩팥과 연관됩니다. 콩팥과 연관된다는 뜻은 신장정입니다. 신정이에요. 신정이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러기 전에 흰머리가 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신정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만큼 머리가 빨리 쉬겠죠. 또 그만큼 탈모 현상이 빨리 진행되겠죠. 신정, 이 정이라는 것은 인체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강하게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많이 써먹었어요. 뭘로 써먹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성생활입니다. 성생활을 자신의 능력보다 많이 했다든지 또는 자유행위를 젊어서 어려서 많이 했다든지 이러면 선천이 약해지고 신정이 고갈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썹, 음모, 머리카락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눈썹, 구렛나루가 속하는 곳. 사람이 머리카락, 눈썹, 턱수염은 모두 털이지만 모두 털이죠. 그런데 주관하는 오장이 각기 달라요. 머리카락은 심에 속해요. 그래서 어때요? 우위로 자라죠? 머리카락은 심에 속한다. 머리카락 중에서 직모가 있고 곱슬머리가 있죠. 머리카락을 불에 갖다 대면 어때요? 꼬실꼬실해지죠. 심장은 뭐예요? 화예요. 화, 불화자. 머리카락에다가 불을 이렇게 불에 갖다 대봐요. 곱슬곱슬해지죠. 곱슬머리가 바로 심장에 열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아주 복잡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눈썹은 간에 속해요. 그게 눈썹이 진한 사람 보면 간과 연관돼. 욱하는 기질이 있어. 뭐에 푹 빠지는 기질이 있어. 또 턱수염은 콩팥에 속해요. 그게 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비신설. 오늘 주제가 이제 비신설이 원인이 돼서
눈썹도 빠지고 음모도 빠지고 탈모도 되는 건데 비신설이라는 게 뭐냐? 이 설이라는 건 뭐야? 설사죠. 그러니까 비장과 콩팥이 연관돼서 설사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신설은 특징이 뭐냐면 입술이 두툼한 남자들, 입술이 두툼한 여성들한테 뼈가 굵은 여성이 그 중에서 까마잡잡하게 생긴 여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비신설이 잘 생기는데 너무 먹는 것을 좋아하고 폭식을 하면 콩팥 힘이 약해져요. 토국소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생활을 많이 하면 또는 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직업을 갖거나 이러면 비신설이 생깁니다. 근데 비신설은 특징이 새벽에 물같이 설사를 하는데 엄청 쏟아내요. 2번 또는 3번. 새벽 3시, 4시 이때만 되면 벌써 배가 아파요. 이걸 비신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요, 설사약을 아무리 써도 안 납니다. 비신설에 대한 치료법을 해야 이 설사가 멈춥니다. 비신설의 원인은 신화인데 색욕이 상하면 옵니다. 그래서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은 성생활을 가능하면 적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신정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설의 증상은 발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에요. 발이 골랭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정이 다 고갈돼 가지고 뼈골에 있는 진액이 다 고갈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니까 발이 시리 깊다 못해 차고 양말 안 신고 수면 양말 신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오래되면 살이 여요. 다리부터 가늘어져요. 새벽에 배꼽 아래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요. 뱃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골면을 찔끔찔끔 자꾸 보는 거예요. 비신설과 탈모, 눈썹 빠짐, 음모 빠짐은 비신설 증상이 오래되면 모발이 먼저 빠지고 음모, 눈썹 이런 것이 모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콩팥과 연관되잖아요. 다. 신정과 연관되잖아요. 근데 신정이 고갈돼서 부족돼서 비신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정과 관련된 모발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서 이덕인 님이 건강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목이 붓고 아파요. 손목과 손을 무리하게 쓴 이후로 엄청 아파서 검사를 하니 인대가 늘어났다는데 처방해준 양약을 일주일치 먹으니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니 또 붓고 아파서 지금 3개월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손으로 밀가루 반죽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너무 많이 손목을 쓴 듯 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 그만둘 수도 없는데 이러다가 아예 손목을 못 쓸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박사님, 한방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또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스러운데요. 이 손목의 근본 치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리를 하면 반드시 고장이 나죠. 사람 몸은 기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손목을 많이 쓰는 주부, 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칼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무거운 거를 항상 들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손목, 팔꿈치, 어깨 이런 데 고장이 잘 나고 붓기도 하고 이러죠. 사실 중요한 것은 쉬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장사도 너무 잘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어려운 질문인데요. 쉬어야 됩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기계가 고장났으면 고치고 나서 다시 써먹어야죠. 그런데 아주 이럴 때 독특한 처방이 있습니다. 방귀라는 약이 이렇게 관절 같은 데 붓고 아픈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방귀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좀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중심이 된 방귀음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끔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의 주제가 방귀가 주제가 된 주약이고 여러 가지 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타난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서 써야 됩니다. 이걸 쓰면은 부기도 가라앉고 아픈 통증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좀 쉬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이덕인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기침과 여드름, 그리고 모발 음모, 눈썹의 모두 빠짐과 비실설,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